10살 차이 나는 밤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지. 언니입니다. 동생입니다. 아, 봄이 다가오면서 날씨가 좋아지고 있어요. 벌써 봄을 왔음을 저는 느끼는데요. 저는 어느덧 개강 2주 차입니다. 언니 애기들은 어린이집 갔나요? 네, 이제 첫째는 유치원에 다니고, 둘째가 이제 처음으로 어린이집이라는 곳을 다니게 되어서 둘 다 적응 중입니다. 생각보다 적응을 잘해주고 있어서 대견한 마음이 들어요. 아, 벌써 그 작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을 가요? 진짜 네, 어느덧 성장을 했음을 저도 옆에서 느끼네요. 인생 처음으로 규칙적으로 이제 평일에 어디를 가는 건데 잘 적응하고 있다니 진짜 다행이네요. 맞아요. 너무 다행이고, 애들이, 특히 이제 둘째가 처음 가니까 되게 많이 울 줄 네.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고, 선생님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학교 마지막 학기인데 심정은 어떠신가요? 아 이게 또 저는 원래 대학교를 되게 빨리 졸업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약 3년 동안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어학기여서 지난 학기가 이제 4 학년 1 학기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 진짜 빨리 졸업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 이번 학기는 정말 찐 막학기다 보니까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되게 아쉬운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아 내 대학 생활이 이렇게 정말 끝이 나는구나.' 싶기도 하고 '아 학교를 좀 더 열심히 다닐 걸 그랬다. 강의를 좀 더 열심히 들을 걸 그랬다.' 하는 생각도 들면서 또 이제 막학기니까 약간 취업에 대한 부담도 좀 크게 다가오기도 하는데 그에 비해서 제가 너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마지막 학기입니다. 그쵸. 마지막 학기에는 취업에 대한 부담이 커서 더 그런 대학교를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음, 맞습니다. 정확해요. 어 아까 첫째는 유치원을 갔다고 했는데 이게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이랑 많이 다른가요? 물론 저도 둘 다 다니긴 했지만 저는 이제 좀 더 어린 5 에서 6 세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그냥 7 세가 되면 유치원을 이제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언니들이 저는 애가 있어서 막 옆에서 들으니까 어린이집에도 7 세 반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저도 당연하게 어릴 때는 어린이집 가고 5, 6, 7세 되면 유치원 갔다가 학교를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첫째 어린이집 갈 때 돼서 이제 알아보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영아반만 있는 어. 작은 가정 어린이집부터 7세반까지 있는 큰 어린이집까지 되게 다양하게 있었고, 네. 어, 이제 첫째가 유치원에 가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비교해 보자면 네. 차이점을 말해보자면 첫 번째는 교육과정. 근데 교육과정은 사실 이제는 어린이집과 네. 유치원이 통합이 되어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기본 누리과정을 동일하게 배우는데 이제 음. 동일한 기본 과정 이외에 방과후 수업이라고 있어요. 그 네. 수업들이 원장님과 그 기관의 특색에 따라서 다양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용이 다른데, 그 어린이집은 아까 말했듯이 7세반까지 있는 큰 어린이집은 비용 범위가 그래도 어느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추가로 낼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좀 높고, 시립은 음. 나라에서 이제 정해준 그 금액들이 있고, 그래서 그걸 네. 초과하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저는 처음에 첫째가 가정 어린이집을 다녔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크게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기가 어려서 그랬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유치원은 조금 더 비용이 나가고 네. 어린이집보다는 조금 더 비용이 나가는 대신 이제 원장님께서 아니면 그 유치원에서 조금 더 다양한, 조금 더 세계적인 그런 수업들을 커리큘럼으로 짤 수 있다는 점인 것 같고 네. 유치원 설명회를 처음 갔었을 때 딱 느낀 거는
'아 정말 유치원은 유치원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요즘은 그래도 어린이집이 전문성을 띠기 위해서 뭐 영아반만 받는 어린이집 아니면 큰 아이들만 받는 어린이집 이렇게 나뉘기도 하고 같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약간 나눠서 커리큘럼을 많이 짜시는데 그래도 유치원이랑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음. 그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여러 군데 상담 많이 다니시면서 네. 느껴보셔야 될 것 같고, 상담을 갔을 때 그 기관의 느낌, 선생님들의 느낌, 이런 게 보이고 제가 느낄 수 있으니까 더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보육시간과 방학입니다. 어린이집은 보육시간이 되게 길어요. 보통 아침 7시 반, 8시부터 열어서 연장반까지 하면 저녁 7, 8시까지 하더라고요, 어린이집이. 그리고 음. 저희 이제 둘째가 다니는 이제 시립 어린이집은 야간 연장반이 9시 반까지 운영이 된대요. 부모님들이 맞벌이 하시면 야근까지 하셔도 이제 충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고, 네. 유치원 같은 경우 보육 시간은 원래는 일찍 끝나요. 한 2시? 네. 네. 어. 근데 이제 방과 후 과정이라고 해서 그거 하고 오후 간식 먹고 하다 보면 4시에 하원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연장반을 음. 한다고 쳐도 유치원은 한 보통 6시, 7시까지만 하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 방학, 방학. 방학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이 방학하면 누가 제일 바쁘다? 엄마가 제일 바쁘다. 음. 근데 어린이집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 첫째가 경험한 가정 민간 어린이집은 여름방학, 네. 겨울방학이 일주일씩 있었어요. 음. 근데 둘째가 이번에 다니는 이 시립은 방학이 없대요. 그 유치원은 네. 보통 2주씩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름방학 2주, 겨울방학 음. 2주. 네. 이거 어떻게, 엄청 길어졌네요. 네, 초등학교를 가니까 이게 네. 준비하는 거잖아요. 음. 근데 저희 첫째 유치원은 이번부터 네. 여름에는 2주, 겨울에는 이틀만 한다고 합니다, 음. 방학을. 너무,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소리만 들어도? 제가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느끼는 건 보육 시간과 방학인 것 같아요. 음. 음. 저의 유치원 어린이집 선택 기준은 아이의 성향에 맞게 선택하자. 이게 저의 음. 선택 기준이었고, 네. 요즘은 이제 맞벌이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맞벌이 하시다 보면 사실 주변에서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 뭐 아니면 이제 이모님 해가지고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도움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많이들 어린이집을 선택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게 음. 맞다고 생각하고 나의 가정 음. 상황과 아이의 성향 이런 여러 가지 나에게 중요한 요인들을 생각하면서 네. 어린이집을 보낼지 유치원을 보낼지 결정을 하면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음. 아 그렇군요. 아 제가 또 최근에 큰언니 집에 놀러 갔을 때 이제 언니는 병설 유치원을 보내서 이제 애들 실내화나 이런 준비물들 준비하는 거 보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 입학식이 생각이 또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그 제가 그렇죠. 네. 학교를 들어갔을 때는 저희 엄마 아빠 다 일을 하셨다 보니 당시 성인이 되었던 큰언니가 학교에 데려다 준 기억이 있고 그 뒤로 몇 번 같이 갔다가 또 저는 살았던 집이 학교랑 또 되게 가까웠기 때문에 혼자 다녔던 것 같아요. 언니의 초등학교는 혹시 어땠고 언제부터 학교를 혼자 갔나요? 또 그때 당시에 엄마 아빠 맞벌이긴 했는데 엄마가 네. 늦게 출근을 하셨어요. 오후에 음. 출근하셨어 가지고 엄마가 한 1주일인가 2주일 정도를 데려다 주고 음. 하원할 때 데리러 오시고 뭐 그렇게 하셨었는데 네. 저도 금방 혼자 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음. 거기서 태어날 때부터 자라고 네. 살아오고 그러니까 너무 익숙했던 길인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음.
혼자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저 때를 생각하면 네. 1 학년 때 큰 엄마가 등원시켜 주고 한 1-2 주?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혼자 다녔던 것 같은데 요즘 그러니까 제 자식이 8살 돼서 학교를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왜 이렇게 불안하죠? 그래 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게 되게 불안해요. 그래서 음. 그런지 네. 저희는 거의 2 학년 때부터 이제 이사를 다녔는데 네. 이사하면 항상 엄마가 무조건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를 선택했었어요. 그래서 음. 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잘 다녔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학교랑 가까웠던 데서 살았을지도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언니는 또 저희 첫째 언니랑은 2살밖에 차이가 안 나서 초등학교를 무려 4 년이나 같이 다녔는데 뭐 같이 등교를 하거나 하교를 항상 했나요? 아니요. 저희는 진짜 같이 등교하고 하교를 한 거는 손에 꼽습니다. 어. 같이 하교 갑자기 생각난 건데 같이 네. 하교를 했던 때는 네. 언제냐? 아침에 학교를 갔는데 갑자기 하교할 때 비가 온다. 이럴 때 음. 엄마가 음. 데리러 오잖아요 꼭. 네. 그럼 엄마가 "언니랑 같이 나와라."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면 엄마 차 타고 같이 네. 가야 되니까. 음. 그래서 같이 하교하고. 그 필요에 의해서만 하였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새학기 하면 뭔지 모를 설레임이 있지 않나요? 인제 반이 네. 바뀌고 선생님이 바뀌고 친구들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항상 새학기가 되면 '아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서 '아 이 수업은 어떨까?' 등등의 궁금함과 저는 이제 그런 설렘이 있었던 것 같은데 동생은 어땠나요? 새학기에 어떤 마음이 드나요? 저는 새학기 하면 이제 물론 설레임 그리고 또 이제 언니 말대로 새로운 것 투성이잖아요, 새학기에는. 어? 그런데 설레임보다는 쪼끔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음. 네, 이거는 제가 최근에 저에 대해서 또 든 생각인데 저는 되게 안정적인 거를 추구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음. 그래서 물론 초등학교 때도 매 학년마다 반이 바뀌었지만 그때는 아파트 안에 있는 학교기도 했어서 어차피 건너 다 아는 사이기도 했고 또 초등학교 때는 워낙 그냥 쉽게 친구를 사귀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두려움이 크진 않았거든요, 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네. 어차피 다 아는 사람들이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 중고등학교를 올라가고 나니까 이제 다른 초등학교에서 온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 너무 모르는 애들도 많고 갑자기 이게 환경이 커지니까 이 새 학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운이 안 좋게도 저는 중학교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제가 아는 친구들이랑 같은 반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음. 그러니까 물론 이제 1 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이랑 2 학년 때 같은 반이 되긴 했죠. 저 혼자 뭐 다른 반으로 떨어졌다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반 안에서 저랑 좀 더 친하고 제가 편하게 느끼는 친구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항상 저는 저와 친하지 않았던 혹은 완전 성별이 달랐던 이제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고 음. 그리고 이제 제가 낯을 엄청 가려요. 그래서 처음에 3월 달에 딱 학교를 가면 막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못 걸겠고 막 너무 그래서 되게 속상했어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항상 학기 초에는 거의 쉬는 시간마다 이제 다른 반으로 막 갔죠. 그 1 학년 때 그 전 학년 때 친했던 그 친구들의 반으로 막 찾아가서 이제 맨날 다른 반에서 놀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음. 되게 그렇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잘 사귀지 못하는 제 모습에 많이 좀 실망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애써 '혼자여도 난 괜찮아.'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학기 초를 항상 보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정말 감사하게도 매 학년 그렇게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지만 또 3월 달 한 말 그리고 4월 달쯤 되면 저도 자층자층 친구가 생겨서 그냥 그렇게 매년 좋은 친구를 정말 감사하게도 사귀긴 했어요. 다행이네요. 저도 근데 이제 초반에는 너무 어색하고 어떻게 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네. 좀 천천히 친구들을 사귀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음. 부분에 대해서 제 자신에게 되게 많이 속상하고 '아 나는 네. 왜 이렇게 소심하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주눅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음. 예. 다들 사춘기 때 한 번씩 겪어가는 과정인가 봐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더 사춘기 때가 최고로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시기인 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심리적인 변화가 크니까. 맞습니다. 네. 아 그리고 지금은 등교가 9시 까지잖아요. 네. 저 맞죠. 때는 등교 시간이 진짜 빨랐어요. 음. 초등학교가 8시 50 분인가 그렇고 중학교 8시 40 분, 어. 고등학교도 한 8시 40 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실업계를 다녔기 때문에. 근데 네. 저는 등교 시간에 상관없이 새나라의 어린이였기에 초등학교 때부터 네. 아침 7시에 등교를 하였습니다. 아니 7시에 등교를 했다고요? 아니 어우 네. 진짜 대단하시네요. 저는 지금 20몇 살 돼서야 7시에 일어나기 연습을 하고 있어요. 아니 학교 다니실 때 7 시에 안 일어났냐고요. 저는 그래도 한 7시 막 반? 7시 40 분? 막 이때쯤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동생이 몇 시에 일어나서 등교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저는 항상 6시 10 분쯤 일어나서 준비하고 7시에 버스를 타기 위해 나갔어요. 중학교 때부터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학교가 막 40-50 분씩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음. 무조건 7시 정도에는 버스를 타기 위해 빨리 나갔었고 그리고 이제 저 때는 교복 줄이기가 유행이었어요. 동생 때는 네. 이미 줄여서 나왔잖아요, 교복이. 우리는 줄였어야 됐단 말이에요, 셀프로. 근데 제가 네. 그때 교복 조끼가 또 동생 모르는구나. 그 교복 조끼가 니트가 아니었어요, 우리 학교가. 그래 네. 가지고 그 조끼를 줄였는데 어떻게 네. 줄였냐면 원래 조끼가 이제 V자 모양이라고 치면 네. 그거를 허리 줄이고 딱 맞게 입어서 U자로 줄였단 말이에요, 가슴팍을. 그래 어. 가지고 선도부에 걸리지 않기 위해 일주일치 다녔습니다. 아. 네 이거는 근데 그 새나라의 어린이가 아니라 그냥 양아치인데요? 아니죠,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나라의 어린이가 7시에 등교를 하는 거예요. 음. 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동생은 등교 9시였죠? 네. 근데 저도 막 학창 시절을 시작할 때부터 9시 등교는 아니었고 중학교 1 학년 1 학기까지는 이제 음. 8시 40 분까지 아마 학교를 가는 거였을 거예요. 근데 2 학기부터 이제 9시 등교가 시행이 됐는데 근데 이제 9시 등교가 처음 시행된다고 했을 때가 좀 기억이 나요. 굉장히 센세이셔널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와 이제 학교를 9 시까지 간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되게 기뻐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음. 그니까요. 전 너무 부러웠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막 언니한테 자랑을 했다가 이제 언니가 막 되게 질투를 했던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서 점점 이제 영교시나 야자 같은 그런 제도도 되게 없어지는 추세의 시대였어 음. 가지고 저는 고등학교도 언니에 비해서는 되게 편하게 다녔었죠. 그렇죠. 근데 저도 고등학교는 실업계를 나왔기 때문에 네. 편하게 다녔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또
어쩌다 보니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중 고등학교로 올라오게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그 토요일에 학교를 가던 시절도 생각이 나요. 저는 뭐 길게 가진 않았어요. 초등학교 2 학년? 3 학년 정도까지만 이제 갔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이제 언니는 고등학교 때까지 다 토요일에 간 걸로 맞아. 되는데 네. 다 갔나요? 저는 토요일에 학교를 가면 이제 막 케이크 만들기, 뭐 친구들 생일 파티 약간 이런 수업은 안 하고 좀 약간 재미난 활동들을 위주로 했던 것 같은데 언니의 토요일들은 어땠나요? 중학교 때부터 뭔가 2주에 한 번씩 갔던 것 같거든요, 격주로. 원래 매주 근데, 갔어요? 네. 저는 격주로 갔던 시절밖에 경험하지 못했어요. 원래는 매주 갔었는데요. 아. 그래서 격주로 갔을 때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네. 그 토요일에 그런 수업을 했었어요. 네. 특촬활동이라고 해가지고, 영화가, 그 케이크, 동생 케이크 만들었던 것처럼 네. 저는 이제 영화 감상부에 들어가가지고, 그 음. 감상문 쓰고 그러는 부서인데, 그걸 이제 네. 수업 대신 하는 건데, 저는 항상 친구들이랑 수다 떨다 왔고요. 토요일 날 진짜 너무 가기 싫은데, 왜냐면 토요일은 진짜 짧게 갔다 음. 오잖아요. 근데 네. 저는 항상 버스를 4, 50분 타고 갔어야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일인 거예요. 괜히 갔다가 조금 있다 또 그쵸. 와야 되고. 음.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가기 싫었는데, 제가 졸업하고 나니까 주 5일제 수업으로 토요일 날이 아예 없어져 버리고, 9시 등교가 생기고, 굉장히 아. 억울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 확실히 그랬겠네요. 진짜. 음.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12년 동안 토요일 날 학교를 가고. 근데 그때는 이게 당연한 줄 알았죠. 당연히 가야 음. 하니까. 그렇죠. 대학교 가서 기쁘셨겠어요. 토요일 날 학교를 안 가 가지고. 대학교 가서는 그것만 기뻤겠습니까? 수업이 하루 종일 없는데. 확실히 다르긴 하죠. 네, 내가 원하는 시간에만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음. 인정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대학교 때가 더 재밌었다고, 음. 네,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근데 고등학교를 음. 다니시다가 네. 유학을 가셨잖아요. 네. 한국 고등학교와 미국 고등학교의 다른 점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둘이 다른 점이요? 음. 아 일단 미국은 9시 등교가 아닙니다. 학교가 8시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 그래도 중학교 1 학년 때부터 4년 동안 이제 9시 등교로 다시 몸을 이렇게 적응을 시켜 놨는데 이제 가자마자 6 시인가에 일어나야 하는 그런 고통을 맛봤고요. 하지만 대신에 학교는 일찍 끝났어요. 8 시부터 이제 아마 3 시까지 이제 수업이 있었을 거예요. 좀 초등학교 방식이었죠. 근데 고등학교에서 되게 신기했던 건 제가 매년 원하는 수업을 제가 골라서 들을 수가 있었어요, 대학교처럼. 근데 이제 음, 시간이 정해져 있는 대학교인 거죠. 그러고 그죠. 원하는 수업을 듣고 근데 또 이제 대학교처럼 필수 학점을 따야 돼요. 그래서 그 학점을 그 연도에 학년에 자기가 듣고 싶은 만큼 듣고 또 어쨌든 8 시부터 3 시까지는 학교에 있어야 되니까 남는 시간에는 스터디홀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건 이제 자습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음, 자기가 고른 수업이 있는 시간에는 수업을 듣고 다른 시간에는 그 스터디홀 시간을 가지면서 겉으로만 자습인 노는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어, 동아리 같은 것도 저희 한국 고등학교에서는 되게 학술 동아리도 많고 하잖아요. 근데 네. 물론
저희도 학술 약간 동아리라 하기는 좀 어렵지만 좀 학술 모임 같은 게 있기는 했어요. 그치만 약간 운동 위주로 친구들이 방과 후에 활동을 많이 했고 저도 거기서 뭐 어 육상부나 뭐 배구부 약간 이런 스포츠 팀에 가입을 해서 학교 끝나고 막 연습도 하고 또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죠. 뮤지컬 부를 또 참여를 했었는데 그래서 학교 끝나고만 맨날 뮤지컬 연습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주로 미국 고등학교에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고등학교는 아쉽게도 한 학기밖에 제가 경험을 못 해 가지고 뭔가 그 분위기를 명확하게는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저는 그런 게 부러운 것 같아요. 미국 동아리 문화 음 이런 거 운동 쪽, 예체능 쪽을 보면 많이 하고 이제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내가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점? 등교 하교 시간이 다르다. 그리고 수업들을 내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자습 시간이 그 수업 시간 사이사이에 껴있다. 그리고 동아리가 잘 되어 있다.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라디오를 들으면서 새학기에 대해 새록새록 생각나는 것들이 있나요? 혹은 저희와 똑같이 새학기를 분주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새로 시작하는 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끝까지 힘내봅시다. 우리 모두들 새로 하는 모든 일 화이팅! 화이팅! 정말 화이팅 합시다. 원래 대한민국의 새해는 3월부터 아니겠습니까? 3월부터 열심히 그렇죠. 살면 돼요. 그러면 네. 저의 작은 버킷리스트도 3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저희는 네.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